소리 들리시죠? 네, 들려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본인 소개랑 정체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역사학 전공 박사과정으로 박사 논문을 남겨놓고 있고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박사님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럴 땐 뭐라고요? 석사님이라고요? 아니, 보통 선생님 정도 선생님. 하시죠. 예. 사실은 그냥 이름을 부르셔도 되고요. 네네네. 예. 근데 앞서가는 후칭은 정말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그렇죠. 예. 예. 학부에서는 석사, 그다음에 학부에서는 사학, 사학. 그리고 석사 과정에서부터 로마사 예.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학부랑 석사는 같은 학교에서 이대에서 하고 예. 중간에 조금 텀이 있고 네. 그대로 박사 과정을 예. 가서 그리고 이제 논문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고요. 텀 동안은 뭐 하셨어요? 텀 동안도 저 강의하고 강의하시고. 예. 예.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뭐 프로젝트하고 네네네. 거의 관련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의 그 동네를 뱅뱅 돌고 있는 상태고 뭐 그래서 역사인이네요. 그런가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자료 정리도 하고 네네. 강의도 좀 여기저기서 하고요. 강의하시고, 뭐 네네. 번역도 좀 했고 예. 관련된 일들을 이것저것 했고 뭐 예전에 회사에서 또 뭐 일반 회사도 일반 프로젝트를 잠깐 아, 했었네요. 네네네. 네, 관련된 롤모델이 있으시다면? 저희 지도 교수님이신데요. 네네.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셔서 아. 따라갈 수가 없어서 네네네. 롤모델로 모셔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수락하신 이유를 먼저 여쭤볼게요. 그래서 일단 갑자기 혹시 들으셨어요? 저 조진석 기자님 지인이 컨택을 해서 그렇구나. 심지어 그 친구는 중국에 있는데 네네네. 갑자기 메신저로 그걸 네. 날려서 저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뭐 사실 제가 접해본 분야가 아니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접해본 매체가 아니고 네네네. 또 지나가신 분들이 접해본 분들이 아니어서 네. 뭐 호기심도 있고 예. 가지고 계시는 담론이나 이런 거를 같이 제가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도 있고 네네. 해서 나름 뭔가 그래도 좀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분이 있긴 있었던 거네요. 거기 상황을 보시니까. 그렇죠. 감사한 일이네요. 두루미기의 신중세 시대 시작 편을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감상 소감은? 감상 소감은 뭐 사실 아마 신중세 시대를 말씀하시면서 소위 예. 그 헬조선이라는 네네네네. 용어랑 비슷하지 않나는 말씀하셨는데 네. 일단 뭐 어감 자체는 신중세 시대가 훨씬 더 조금 더 그죠. 부드러운 느낌이 좀, 있죠. 부드러운 덜 느낌. 과격한 느낌이 네, 있죠. 네. 그것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런데 네네. 이제 전공자 입장에서는 네. 항상 공부하는 사람들의 고질병인 그런 예. 중세 개념적이라든가 그쵸, 이런 개념적, 것들이 또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쵸, 하는 맞아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동의는 하지 않으시겠네요, 그러면? 100% 동의하기는 힘들고 제가 질문지를 쭉 볼 때 네네네. 뭔가 사실은 그 지인한테도 중간에 얘기를 하기 전에 뭔가 마지막 인터뷰라고 하셨잖아요. 그 예. 신중세 시대에 관련된 그래서 역사가 이렇게 답을 내놓을 수 있는 학문인가 하는 걱정을 맞아요. 많이 예, 했었어요. 맞아요. 예. 그랬더니 지인이 아니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고 맞아요. 예. 얘기를 해서 네네. 100% 동의하기는 힘들죠. 저는 음. 왜냐하면 어떤 역사적인 개념이나 이런 걸 고민하는 입장이니까 네. 이게 단순히 어떤 한 장면이 겹쳐진다고 해서 네네. 그것이 우리가 모두 신중세로 가고 있다라고 말해버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네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공통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완전히 붙일 수는 없다는 말씀. 그렇죠. 그럼 바로 역사를 공부하는 5번으로 넘어가면요. 역사를 업으로 택한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그야말로 선호의 문제여서 네네. 정말 좋아하셨던 네. 거예요? 어릴 때부터 네. 너무너무 막. 네. 그래서 로마도 그럼 좋아서. 로마도 좋아했는데 예. 사실 그거는 제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어릴 때 취향이 되게 뚜렷한 편이었으니까 네네네. 전공에 대해서 별로 회의가 없는 편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은 90% 이상의 학생들은 그 전공이 뭐라는지를 모르고 대학에 들어와서 그쵸. 그죠. 예.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예. 라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는데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뭐 그걸 도와줄 멘토 같은 존재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선생님은 아셨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의 사학과에서 이런 걸 배울 거다라는 사실을? 뭐 역사적인 팩트를 배운다는 걸 알았었는데 사실은 또 이렇게 학교마다 과마다 성격이 그쵸, 달라서 많이 다르죠. 예. 그런 거에 적응을 못하는 친구도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로마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되게 나이브하게 생각을 했는데 저도 대학원에 갈 때 그냥 각 학교에 이제 각 과마다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교수님들이 계시지만 예. 전공 분야가 전부 다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때만 해도 그냥 봉도 대학원을 가니까 가면 되겠지. 그리고 실제로 선배들 중에서 그 지도 교수님과 전공이 맞지 않는 선배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예.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뭘 하고 싶으냐라고 할 때 로마사보다는 그때 서양 고대사 쪽이었는데요. 서양 고대사, 예. 그걸 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서양 고대사 수업을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었고 예. 근데 그 교수님은 저희 학교 교수님이 아니라 그때는 강사 네. 선생님이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학교에 가셨는데 예. 그리고 제가 역사적인 어떤 팩트를 볼 때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종교가 없어서 네네네. 종교로 인해 그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로는 알겠는데 흥미는 있으신가요? 흥미는 있지만은 왜 이렇게 하지라고 하니까 네네네. 사람마다 어떤 분야에 대해서 왜 이해가 잘 되는 그쵸. 분야가 있고 예, 아닌 분야가 예.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편이어서 그러면은 아무래도 서양사를 원래 좋아했으니까 네네. 그 서양사라고 하면 역시 카톨릭 기독교인데 그쵸. 예. 기독교와 제일 관계 없는 시대를 고르다 보니까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이전을 그럼 한번 하면은 기독교 내가 이전은. 이해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적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이제 고대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지도 교수님이 본인은 근대사 근현대사 쪽이셨으니까 이제 네네네. 지금의 지도 교수님한테 뭐 일종의 소개를 하신 네네. 거죠. 근데 그러면 프로 역사가 남한테 추천할 만한 직업인가요? 글쎄 기자님은 본인 직업을 아니요. 추천하시나요? 아니요, 전혀. 저는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쵸, 예. 좋아하는 거에 대한 즐거움은 있어요. 그리고 네네. 뭐 이런 걸 해도 돈을 벌 수가 있구나 이런 거에 대한 뭐 약간 감사함 이런 것도 있긴 한데 네네네네. 생활인으로서는 힘든 부분이 그쵸, 있죠. 예. 확실히. 로마사를 박사 전공을 택하신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답이 된 것 같고요. 네. 그래도 그러면 그냥 박사 논문 주제만 먼저 여쭤봐도 되나요? 박사 논문은 사실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종교와 정치가 섞인 종교와 정치요. 예, 주제인데요. 그 사실 로마 여신들은 이제 대부분 그리스 신화랑 거의 많이 그쵸. 중첩이 예, 돼요. 예. 근데 이제 일종의 로마의 발명품이라고 해야 될까를 할 만한 정말 이름도 로마라는 여신이 있어요. 대아 로마 네. 혹은 가데스 로마라고 하는 예. 그 로마 여신이 이제 로마 자체에서 시작이 아니라 예. 로마가 정복한 지역에서 숭배가 시작이 되거든요. 오히려. 네. 그리고 로마로 나중에 역으로 들어오는 그런 식의 예, 모습을 예.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숭배에 대한 걸로 이제 박사 논문을 쓰려고 합니다. 일종의 토착 종교의 역수입 같은 개념인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상당히 묘한 거죠. 이름은 로마라고 붙였지만 그 시작은 로마 도시가 지금 사실 저희가 뭐 로마를 도시라고도 나라를 볼 수도 있을 텐데 네네. 오히려 로마 정복 지역에서 숭배가 시작되어서 나중에 로마로 들어오는 거니까요. 파리에 그런 파리바게트가 부분에서 생긴 것 같은 약간 그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굉장히 아니 뭐.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럼 다음 7번 질문하면요. 역사를 이거는 그냥 흥미 위주의 그냥 질문인데 역사를 공부하고 직업 삼아서 현실 세계에서 도움이 될 때라든지 예를 들어 역사가 묘사한 나쁜 놈 때문에 현실 세계에 잘 속지 않는다든가 아무튼 일반인들이 솔깃할 만한 역사 공부의 효용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글쎄요. 없으면 없다고 하셔도 돼요. 그냥 바로 넘기셔도 돼요. 이것도 다 지나가리라가 좀 더 잘 되는 개인적으로 네. 정신 수양에 도움이 되는 거네요. 그럼. 사실은 아주 새로운 사건들은 별로 없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도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또 지나가겠지라고 하고 실제로 어떤 뭐 시사적인 문제들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네네. 저희 메르스 때 얼마나 난리가 그쵸, 났었나요. 예. 하지만 또 역시나 뭐 두어 달 지나가고 어. 그런 식의 뭐 체념이라면 체념, 어. 수양이라면 수양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잘 되죠. 인격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8번 역사 전체를 돌아봤을 때 가장 좋아하시는 인물이라거나 가장 좋아하는 역사상 에피소드나 시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뭐 이것도 딱 떨어지게 말하기 힘든데요. 네네. 제 전공에서는 사실은 제가 아이디로도 많이 쓰는데 흥미로운 인물이 리비아라고 하는 리비아요. 예, 로마 왕실 여성인데 예. 로마 초대 황제라고 불리는 사람이 아우구스투스예요. 네네네. 아우구스투스의 아내였는데 예. 이 아우구스투스의 아내가 될 때 이미 다른 남자랑 결혼한 상태였고 예. 아이도 있었고 심지어 뱃속에도 아이가 있었고 누구? 예. 전 남편의 애죠. 예. 근데 신속하게 이혼을 시키고 아우구스투스랑 결혼을 해요. 그건 아우구스투스의 뜻이에요, 리비아의 뜻이에요? 아우구스투스의 뜻이죠, 당연히. 아, 예. 아, 둘 사이 합의는 이루어졌겠지만 엄청 매력이 있는 분이었나 봐요. 그런가 봐요. 아무튼 그리고 결혼을 하고 뭐 나름 100년회로 비슷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의 이대 황제는 티베리우스인데 예. 이 사람은 리비아의 아들이에요.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네. 리비아 전 남편의 아들이요. 네네. 아, 그러니까 첫 번째 황제의 아내이고 두 번째 황제의 어머니인데 예. 두 번째 황제가 첫 번째 황제의 아들이 아닌 거죠. 친자가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뭐 입양 형태도 거치고 사이로 삼기도 하는데 사실 그거는 뭐 거의 우리나라 왕실 비하처럼 상당히 이것저것 많이 얽힌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혈통이 섞인 게 아니니까. 네네. 그러니까 아무튼 대단한 여자죠. 어떻게 보면. 그렇네요. 예. 그런 여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실은 뭐 그다음에 제가 수업을 하든가 할 때 네네. 사람들에게 가장 흥미를 많이 끄는 에피소드는 예. 엘리자베스 1세와 그 이전 얘기인 것 예.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이게 헨리 8세와 6명의 아내들, 6명의 아내. 네, 6명의 아내들이에요. 왜 6명이나 있어요, 아내가? 6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예. 둘은 죽였고요. 아, 사별이 아니. 네네. 곧- 둘은 죽였고요. 그것도 사별이죠, 아무튼. 사별은 사별이지만 본인이 죽였고요. 예. 그 다음에 뭐 한 사람은 그러니까 뭐 두 사람은 그러니까 이혼을 했고 네네. 한 사람 6명이니까 한 사람은 이제 아이를 낳다가 그러니까 이건 자연스럽게 죽은 거고요. 네네. 마지막 부인이 이제 헨리 8세보다 오래 살았죠. 아, 그때 영국은 카톨릭이었나요? 그게 바로 영국의 종교개혁과 관련된 아, 이야기예요. 그게 성공회 때인가요? 그럼? 네, 그 성공회가 만들어지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네네네. 이게 어떤 정치와 종교와 그다음에 네. 온갖 궁중비사의 집합체라서 그렇죠. 원래 카톨릭은 이혼이 안 되니까. 네네. 예. 그래서 이제 헨리 8세가 아, 엘리자베스 1세 엄마랑 이혼하기 위해서 나의 사랑을 위해서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때는. 예. 네, 결과적으로는 죽였지만. 아내를 죽이는 남자. 되게 센. 그래서 왜 서양의 그 푸른 수염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잖아요. 예. 그거랑 헨리 8세를 겹쳐서 얘기를 많이 해요. 음, 그리고 이 헨리 8세가 그렇게 여러 번 결혼을 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네. 아들이 있어야 된다. 음, 후계자 네. 문제였는데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여섯 명의 아내 중에서 딱 한 명 아들이 있었는데 걔가 에드워드 6세. 에드워드 6세. 그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라는 예, 동화의 예. 모델이 된 어린 소년왕이죠. 옷 바꿔 입는. 네네. 아. 그러니까 그건 이제 픽션이지만 예. 그 정도로 어렸고 어. 근데 걔는 그 에드워드 6세는 별로 한 거 없이 어린 나이에 죽고요. 정말 쓸모없다고 생각을 했던 그 엘리자베스 1세가 밀세가 모르는 사람이 없는 여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묘하네요. 되게. 그렇죠. 그래서 이거 다음 질문도 이건 제가 낸 건데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판타지 같은 질문인데 꼭 가서 체험해보신 역사상의 지점이나 시점이 있으신지 있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역시 아우구스투스 시대의 로마 정도가 제일 좋을 것 같은 게 리비아가 살아있던.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시대가 로마에서 내전이 끝난 다음이에요. 많이들 네. 아시는 그 카이사르랑 예, 연결된 예. 뭐 그잖아요. 마리우스 술라 이런 사람들이 다 관련된 네. 그래서 언제 목이 날아갈지 모르는 내전 시대가 끝이 나고 아우구스투스가 아무튼 공식적으로 평화를 선언을 하면서 예. 이 사람이 죽을 때 그랬거든요. 나는 벽돌의 로마를 물려받아서 대리석의 로마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평온과 안정, 융성의 시대인 거죠. 이제 아우구스투스 몇 년이나 집권했어요? 거의 50년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장수했네요. 예, 이 사람이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골골 80의 전형이에요. 아. 카이사는 굉장히 강건한 사람이었는데 골골 80. 네. 예. 암살당하고요. 예. 아우구스투스는 원래 몸도 많이 약하고 네. 본인도 그런 거에 대한 좀 컴플렉스나 노이로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굉장히 오래 살았죠. 근데 역사의 기록이라는 게 그렇게 건강이 안 좋고 건강에 컴플렉스가 있다는 것까지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아우구스투스니까요. 아우구스투스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매체에서 다룰 수밖에 없는 인물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뭐 시콜콜하다 싶은 것도 남아 있지만은 네. 또 너무나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남아 있지 않은 그렇죠. 것들이 예, 역사죠. 예. 과거로 갈수록. 그런 리비안 같은 경우는 당시에 대단한 인물이기 때문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기록 같은 경우도. 왕실 인물이니까요. 왕실 예, 인물이니까. 우리도 어떤 후궁들 기록이 남아 있는 거와 그런 마찬가지죠. 개념으로. 예. 네네. 그래서 이거 10번은 너무 방대한 질문이에요. 아, 네. 넘어갈게요. 네. 그냥. 예. 그래서 11번 보시면은 역사를 보다 보면 이제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나 기록 때문에 그때서야 완전한 해석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사실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 맞으면 넘어가 우리처럼 제한된 정보를 접하는 보통 사람들은 어떤 정보나 인양을 믿거나 받아들이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거의 12번하고 겹치는 거 부분인데요. 그죠? 사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나중에 밝혀진 역사라고 해도 그게 100%의 역사, 있었던 그대로의 역사인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네네. 결국은 상식이죠. 상식과 네네. 지나친 극단성의 배제 네.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예컨대 뭐 최근에 그 예. 세모자 사건 같은 거는 예. 딱 읽었을 때 왜 이런 느낌이 드는 분들도 계셨고 또 네. 그거를 100% 순진하게 믿은 분들도 계셨고 예. 근데 아무튼 저는 지나치게 극단적인 얘기는 일단 한번 의심을 하고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음모론 같은 경우도 잘 안 믿으시나요? 역사학자 입장에서? 음모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음모론이 나왔다는 자체가 어느 정도는 그 음모가 이미 밝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음모가 아주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네.
믿지 사실 않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음모가 사실 무구는 아니지만 나는 믿지는 않는다. 예, 그러니까 그 음모가 정말로 밝혀질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겠다라는 입장인 거죠. 예, 레이트 쇼업해서 죄송합니다. 이동환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인류는 발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어떤 측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역시 다른 것 같긴 해요. 물질적으로는 당연히 발달을 하고 있는 거겠죠. 네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정신이 그 물질적인 발달을 따라갈 수 있는가의 문제겠죠. 네네. 그 사이의 균형과 같은 거. 정신은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이런 정보 자체가 너무나 특정 제한된 사람들에게 네네네. 알려지는 거였고 기록도 그랬던 거잖아요. 네네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특히 뭐 이제 고대사 수업을 하다 보면 얘들 아마 예. 서명 문자가 있고 서령 문자가 네. 있고 그런 얘기를 할 때 이게 얼마나 한정된 사람들 사이에서 한정된 목적으로 쓰였는지를 그쵸. 생각을 예. 하면 그리고 사실 이거는 근대에 와서도 제가 90년대 초반 학번인데 저 네. 대학 들어갔을 때 처음 과제물을 다 손으로 쓰고 있었어요. 네. 대학 다니는 중간에 뭐 PC가 일반화가 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오래된 책들 보면은 내가 쓴 것이 활자가 되다니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 표현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네. 그런 식의 패러다임 변화는 뭐 한 20년, 30년 사이에 이루어져 버린 거니까 네. 그런 급격한 속도의 변화 그다음을 생각을 하면은 아무리 정신과 어떤 물질이 어느 정도 분리가 된다고는 해도 네네. 정신도 아예 발달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요즘 작금의 사태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은 그 왜 커뮤니티나 이런 예. 뭐 글이나 이런 걸 보거나 아니면은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뭐 일련의 사태에서 뭐 댓글이 달리는 네네. 그런 걸 보면은 오히려 진짜 1900년대란다. 저도 90년대 중반 학번이에요. 예. 그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가 그 IMF 직전까지가 정말 황금기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수직하강하고 있는 게 아닐까. 사람들의 근데 마인드나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저도 심정은. 그 90년대 중반에 한참 수익 PC통신 예, 이런 그렇죠. 세대인데요. 뭐 나우누리 하이텔 네. 때가 이제 사람들이 가장 폭발하던 시기인데 그렇죠. 지금은 오히려 그런 인터넷이 더 발전하면서 이상한 그 헛정보라든가 스팸이라든가 그렇죠. 예. 돌면서 이제 예를 들어 뭐 사람들 기사 하나 올라오면은 첫 댓글에 모든 게 결정되잖아요. 맞아요. 기사를 안 읽고 제목만 보고서는 예. 그냥 블라블라다가 난독과 예, 오독이 예. 너무 그러니까 많아지죠. 난독이 난독을 부르고 예. 그러면서 갈라서 그 밑에서 또 막 갈라서 싸우고 맞아요. 예. 과연 이게 그게 그러니까 사실 다른 근데 얘기는 또 90년대 중반의 PC 통신은요 굉장히 한정적인 사람들이 네, 이용했다는 그것도 걸 우리가 아마 배운 고려해야 될 배운 거예요. 애들이 예. 맞아요. 맞아요. 왜 대학 위주로 아이디 발급해주고 공짜로 해주고 그치, 이랬었잖아요. 맞아. 지금처럼 누구나 스마트폰을 쥐고 맞아. 예.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얼리 어답터들이 하던 거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뭐 이렇게 학력이 높은 애들이 그래서 그러면은 뭐 더 잘한 거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요즘이 사실 예전이라고 하면 한 10년 전 그때보다 네. 사람들의 뭔가 마인드나 어떤 심정이나 생각이나 더 교양 수준이 거칠어졌죠. 예, 예. 거칠고 더 익스트림하고 안 좋은 쪽으로 음. 극단으로 가고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그게 그게 경제에 의해서 이게 지금 사람들의 마인드가 딸려 들어가면서 같이 망가지고 있는 건지 그냥 배가 부르다 보니 망나니가 양산되는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쪽이 먼저 있는 건지는. 저도 말씀드리니까 생각나는 게 이게 진짜로 뭔가 안 좋아지는 건지 아니면 말씀대로 이게 정보 접근성이 커져가지고 예전에는 쓸데없는 소리를 자기들끼리만 하던 사람들이 그렇죠.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하게 된 건지 그것도 약간 좀 모르겠는 부분이 있네요. 근데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게 올라가면서 쉐어가 된 거잖아요. 그럼 정보가 쉐어가 그렇죠. 되면서 예. 옛날 같았으면은 뭐 국정을 해서 무슨 소위 국정 음모론에 세워도 너무나 쉬워진 거죠. 너무나 쉽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일반인들은 예. 아무도 모르고. 그런데 오히려 지금 그런 게 나와서 화제는 되지만 오히려 그거를 뒤에서 이제 블러핑이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역으로 해가지고 불타기를 한다든가 그쵸, 이런 역정보를 역정보를 흘려가지고 사안을 덮어버린다든가 그렇게 선동하기가 더 쉬워졌단 그렇죠. 말이에요. 오히려.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인류라고 하면은 되게 전 세계적이지만 한국의 어떤 그런 건 발전하고 있는가 아닌 것 같은데 제 느낌은 사실 아니에요. 이 느낌 이거는 뒤에 주신 질문하고도 비슷해요. 어떤 예. 이렇게 인류 역사상 이렇게 부정적인 뉘앙스의 네네. 여론이 득세한 시기가 있었는가라고 한 네. 질문을 하셨던데 예. 그러니까 지금이 있었다 해도 사실 대부분의 과거에 대해 저희가 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냥 아. 장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아. 자기들끼리 써주다 말았을 테니까. 그리고 그런 소리 예. 하는 애들은 이미 삼천교육돼 있기 때문에 예, 우리랑 얘기할 일이 별로 없어요. 지금처럼 클릭 몇 번으로 나와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의견을 알게 된 시기는 맞아요. 전무후무한 거죠 인류 역사상 정말. 처음이니까 이게. 예. 그러면 베스트랑 워스트도 딱히 없겠네요. 그럼.
그렇죠. 사실은 베스트라고 한들 그게 누구 입장에서 보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 예컨대 아테네 사람들한테는 그 페르시아 전쟁 직후 네. 거기서 이긴 직후가 정말 베스트였을 거예요. 네. 그때는 망가졌던 그 저 아크로폴리스 다 수리하고 예. 파르테논 정비하고 네. 이러면서 거기다 우리가 페르시아를 이겼다라는 자부심으로 그렇죠. 예. 똘똘 뭉쳐 있는데 그 돈은 사실은 아테네가 아니라 다른 폴리스들의 금고에서 나온 거를 그 델로스 동맹이라는 걸로 네네. 나중에는 결국 아테네 제국주의라는 표현까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걸 누구의 입장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사실 베스트와 워스트는 너무나 천차만별이 예. 되는 거죠. 누군가는 유신으로 코를 빨았을 거고, 아, 네, 많이, 누군가는 많이 민주화 운동으로 쳐 들어갔을 거고, 맞아요. 누구한테는 좋을 수도 있죠. 지금 우리나라도 누구한테는 되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특정 종교를 믿는 그분들, 아니, 뭐, 특정 반인 반신. 판사님 저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특정 반인 반신을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하실 수도 있겠죠. 네. 종교도 종교인데 오늘 머리 자르러 가서 들은 얘기인데 그 미용실 사장님 아버님께서 무슨 모 농촌에 그냥 살고 계신 분인데 되게 시기가 좋은 시기에 국민연금을 가입을 하게 돼가지고 한 달에 5만 원을 몇 년 내는데 지금 몇 년씩해서 50만 원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굿 올데이지가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내는 저희가 내는 거는 이제 저희는 한 20, 30년 후에 회수가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뭐 요새 왜 소위 그 중국 동포들 중에서 이중국적 가지신 분들도 네. 그걸 다 아. 수령을 하신다고 하니까요. 아. 그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그러니까 납부도 안 하고 그렇죠. 납부를 해야 그건 일부 하셨겠죠. 아마 그러니까, 왜 예. 벌써 기준점 이상은 납부를 하셔야 네. 일괄 납부를 해야 나올 테니까 음. 그거는 그러니까. 아무튼 되게 잘 지내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도. 그리고 항상 어떤 제도가 허점이 있으니까 그걸 그렇죠. 예, 예, 이제 확인하기 전까지는 예. 이득을 보는 분들이 있는 거죠. 이득과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근데 주위에 이득 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은 다 손해야. 우리 주변은 없어.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어딘가에는 이득 보는 한 10명들끼리 모여가지고 있을 수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인터넷에 안 올라오죠. 그쵸. 조용히 그렇죠. 자기들끼리 어, 그걸 이득을 빠니까. 본다고 예. 자랑했다가는 우리들 같은 애들만 이렇게 팟캐스트 하면서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니까 사회가 점점 어둡다고 생각을 하고 어린 것들 뭐야 젊은 세대가 노력 안 한다고 니들이 잘못한 거야 소리가 나오는 거지. 우리는 꿀 빠는데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베스트랑 워스트를 10에서 1까지 봤을 때요. 한 2015년 한국의 점수를 매기신다면 글쎄요.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한국 축구 점수 매기는 게 낫겠다. 한국 축구 점수 몇 점 될까요? 아니 슈틸리케호랑 홍명보랑 이런 걸 구분해야지. 최강도. 슈틸리케. 제가 죄송한데 진짜 요즘 최근에는 나도 국내 축구를 안 봐. 나도 안 봤어. 그냥 넘어갈게요. 아, 스틸리케오는 성적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쵸,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언론이 입을 모아 찬양한 시기가 별로 없었어요. 맞아요. 지금 제가 기자 시절에는 제가 배우백 담당이었잖아요. 아 그러셨구나. 와 정말 그 힘드셨겠네요. 기자들이나 이런 쪽들이 그럴 거면 왜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배타적이었어요. 아, 외국 감독한테. 그러니까 뭐, 아마도 그 앞때인 히딩크한테 이 언론 쪽이 뒤인 게 있어가지고 그걸 배우백한테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잘하고 못하고랑 상관없이 배우백을 그거랑 미워했던 상관없이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되게 어그레시브하게 보통 기사가 나갔어요. 그리고 뭐 사실 히딩크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었으니까 국민들도 그 정서에 대해서 아 쟤는 좀 급이 떨어지잖아 이거를 뭐, 그냥 일단 그런 같이 것도 해버린 있고 거죠. 막 그때 이제 국내 축구 쪽이 한바탕 했으니까 그때 이후로 많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환경이나 언론은 이건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취재 환경 같은 게 엄청 나빠져가지고. 아, 취재 환경이요. 네. 선은 그러면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최근에 많이 올라온 걸 보긴 봤는데 네네. 그 말씀하신 대로 왜 하필 조선일까라고 네네네. 했는데 근데 사실 그건 어떤 신중세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신중세라고 하실 때는 어떤 중세의 엄격한 신분제라든가 이런 네. 거를 머릿속에 염두에 그쵸. 두고 하시는 예. 거잖아요. 근데 그리고 헬조선에 대해서 누가 고려가 조선보다 훨씬 더 좋은 나라라고 이제 마구 아, 해놓으시고 그런 나서 게 있었구나. 이건 좀이라고 예.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어떤 우리가 가깝게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신분제라든가 고려시대는 신분제였어요. 사실 그쵸, 예, 예. 똑같은데도 어떤 뭐 특히 가부장제, 네네. 유교 네. 이런 것들은 확실히 고려가 아니라 조선 시대 유산이거든요. 아, 그럼 그 전에는 그만큼 가부장제나 유교 사상이 세진 네, 않았어요.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요. 고려가 엄청 남녀 상열지사가 프리한 불교 국가였으니까. 네, 불교 국가였고 아. 실제로 뭐 저 유산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다 균분하게 해주는 이것도 조선 초기까지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왜 우리가 뭐 그럼 종갓집은 양자를 드려야겠네 이런 거는 사실은 조선 중기 아, 이유인 것 같아요. 아, 그럼 혹시 이렇게 아재국이 된 데는 약간 좀 조선의 꼰대국. 예, 명나라를 주화창을 하면서 아, 그걸 철저하게 명분. 따라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조선을 쓰는 이유가 아무래도
우리가 그 역사를 어설프게 배우다 보면 고려 신라는 되게 자주국방한 케이스가 막 역사에서 가르쳐 주는 게 좀 있잖아요. 신라는 약간 아니긴 하지. 얘는 당나라랑 손잡고. 그쵸, 예. 근데 뭐 고려도 송일 때 괜찮지 원일 때는 뭐 그렇긴 정말 했는데, 치욕적이긴 했잖아요. 네. 아. 근데 조선은 대놓고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한바탕을 해본 적이 그냥 그렇죠. 무릎 꿇고 인조 어. 머리박 같지, 선조 도망갔지. 거기다가 조선의 왜 이미지라는 게 조선의 이미지는 많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런 걸 그쵸. 우리가 예. 상당히 알 수가 예. 있으니까 부정적인 것도 많이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한 나라의 왕이라는 인간이 이러면서 그쵸, 예. 그 말년은 한일 합방돼서 완전히 아작났지. 그쵸. 그러니까 조선이 딱이지. 조선이 되게 익숙한 익숙하고 예. 무능이라는 그쵸. 이미지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조선이라는 단어 쓸 때는 한국이라는 단어 잘 안 쓰고 아니 그래도 조선 판사님 그건 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 17번 중세라는 개념이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저 이거는 좀 역사학자한테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중세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중세는 보통은 그 서로마적인 멸망부터 네네. 동로마적인 멸망까지를 보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럼 1000년이에요. 아 네. 1000년의 세월을 균질하게 파악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거죠. 그렇네. 그래서 보통은 뭐 중세 초기, 중세 중기, 네. 중세 말기 이렇게 나누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서 왜 사실 중세 초기 같은 경우에는 로마가 무너지고 소위 그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있던 시기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시기와 또 중세 그 후기에 가서 어느 정도 그래 다시 상업이 번영을 하고 네. 이탈리아에 있는 그런 도시 국가들이 네네. 만들어지고 이런 시기를 균질하게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사실은 중세가 암흑기라고 하는 거는 어떤 굉장히 개설적인 저희 옛날에 배웠던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인데 이거는 근대학자들이 만든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 중세학자들은 중세 안에서의 변화 네네. 이런 걸 강조하고 싶어하고 근데 근대학자들은 이 암흑 속의 중세 르네상스의 빛이 떨쳐서라고 말하면은 예. 굉장히 도식화가 잘 되잖아요. 그럼 중세라는 개념을 처음 만든 사람 같은 것도 혹시 있나요? 글쎄요. 중세라는 눈금을 처음 매긴 사람이라든지 딱히 그런 거는 그렇게까지는 네. 사실 이거는 뭐 어지간한 학자들도 내가 시대 사고분을 해보겠다라고 나서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지 연구 성과가 쌓이면서 이제 성과가 보통은 쌓이면서. 그리고 아니면 옛날 오히려 한 근현대가 아니라 그 옛날 고사들 중에서 이런 개념을 이제 가지고 네. 난 학자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네. 그걸 디테일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누적이라고 봐야죠. 누적이요. 네. 중세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등한 거 맞아요. 근데 영주와 농노의 관계가 이거 어디였지? 뭐지? 먼 나라 이웃 나라 이런 거만 봐도 뭐 영주한테는 초야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아 초약권이 그거는 잘못된 얘기를 잘못된 건가요? 많이 해요. 근데 아, 동등하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가 없죠. 왜 마르크스가 동등한 얘기한 거, 것도 이게 그 소위 억압과 예. 그 표갑의 시대를 할 때 왜 영주 농노를 들을 정도인데 이게 어떻게 대등할 수가 근데 있겠어요. 지금 우리만 해도 건물주랑 나랑 대등하지가 않잖아요. 계약 관계시긴 하죠. 아, 예, 그리고 법에 의해 보호받으시잖아요. 아, 그래서- 계약 관계가 뭐 100% 동등한 계약 관계는 아니니까요. 계약 관계로 치자면은 뭐 그러니까 뭐 농노가 마음대로 떠날 수 있는 건 그쵸, 아니잖아요. 예. 그 장원을. 그렇죠. 어쨌든 거기에 아, 못 떠나는 거예요? 네. 속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토지에 결박되어 있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아, 그럼 떠나려면 방법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떠나려면 도망가셔서 이제 그 아. 추적을 피해서 춘추노를 예, 피해서 예, 가까운 도시에 가서 1년 이상을 버티면은 더 이상 찾지 않는 일종의 소멸시효가 관례 같은 게 있었다고 해요. 소멸시효 예. 관련이구나. 그래서 뭐 도시에 공기는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 이런 표현도 있었다고 하고요. 아, 나름 뭔가 그래도 룰이 있긴 그렇죠. 근데 정 그게 못 뭐 버티는, 예. 전 유럽에 아주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었는가 하는 거는 의문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경고가 남아있을 정도니까 이런 네. 관례 자체는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중세와 조선 실제가 어쨌든 그 신중세 시대와 해조선은 다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데요. 아까 반복되는 거긴 한데 부정적인 여론이 득세해서 뭔가 막 봉기나 막 이런 게 났던 적도 있었나요? 여론 대부분의 때문에? 예. 봉기들은 다 부정적 여론이 있으니까 나지 않을까요? 음. 저희가 그걸로 역사에서 뭐 무슨 황건적의 남 뭐 이런 거 예, 얘기할 때 예. 보통 흉년이 오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예. 가혹하고 그럴 때는 당연히 여론이 일어나고 예.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걸로 봉기가 일어나고 실제로 뭐 멸망을 하는 거죠. 보통은 망하는 나라들은 다 시체말로 비슷한 태클을 탑니다. 지금이잖아요. 역병도 일어나고 가뭄과 국수가 창궐하고. 그러면 여론이 안 좋아졌을 때는 여론이 안 좋아졌을 때 그 지도자가 생겨서 뭔가 움직이는 건가요? 뭔가. 그렇죠. 그 여론을 쥐고 있는 지도자들이 있어서 뭐 반란의 뭐 나쁘게 말하면 수괴, 좋게 예, 말하면 예. 그러니까 정말 혁명가. 혁명가가 항상 등장을 하죠.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역사적인 그냥 조건으로 놓고 봤을 때는 수계나 혁명가가 있다면 뭔가 터질 수도 있는 상황인 걸까요? 그러면 글쎄요.
이건 대답하기가 쉽지 네, 않겠네요. 굉장히 예. 그때도 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제 앞에 신중세 네네네. 대답하실 때도 그러면서 애들 선거도 안 하는데 웬 혁명이냐라고 하셨는데 그게 여기서 누굴 걸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바로 지금 끌려가잖아요. 그렇죠. 하긴 그렇네요. 네. 예. 혹시 생각 있어요? 혁명가 저요? 하실 혁명 지도자 하실 생각? 글쎄, 뭐 체게바라처럼 같은 외모를 갖고 싶긴 해요. 근데 저는 그 혁명을 예. 다룬 뭔가 뭐 그런 다른 작품이나 영화라든가 책 이런 거 볼 때 네. 그런 생각 체게바라도 무슨 영화 같은 거 많이 있고 했잖아요. 근데 예. 저 혁명가들은 민중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 게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음. 내가 끌고 가야 되는 저 사람들이 과연 어떤 나의 인생을 던질 만한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저 같으면. 그렇죠. 예. 예, 특히 체게바라 같은 사람은 네, 엄청 자기 기득권을 다 버리고 나왔잖아요. 엄청 공수저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어떻게 저 민중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계속 유지할까 이게 제일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혁명가가 민중을 믿는다는 게 신기하다는 네. 말씀이죠. 되게 엄청난 낙관적인 사람들인가 봐요. 그러면 그렇지 않을까요? 예. 부정적인 사람들은 혁명은 못 하겠지. 내가 이거 해봐야 똑같아라고 하면은 나 이거 했는데 죽을 거야 이러면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고 있죠 지금. 저희가 할 수 있었으면 좀 이거 하겠어요. 마이크 잡고서는. 또 MC를 예? 마이크 잡고 마이크 대승을 쇼미더머니. 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를 공부함으로써 현재를 냉정하게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말들이 있는데요. 이제 동의하신다면 2015년 대한민국 사람들이 공부해야 될 과거 역사의 한 토막이 언제일까요? 글쎄요, 다들 요새 역사 공부를 안 하시기 때문에 어느 시대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뭐 예. 어느 특정 시대만이 아니잖아요. 어떤 네네. 사람은 프랑스 혁명에서 예. 이 어떤 뭐 민중의 그런 과정을 볼 네네.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로마의 지배계층 간의 네네. 안력에서 그걸 볼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음. 사실 어느 시대건 본인들이 보시고 싶은 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다고 모든 역사를 다 보기도 어려운 거고. 그렇죠. 예. 근데 전반적으로 어떤 역사 교육 자체가 그 방향성은 차치하고라도 소위 80년대 90년대 초반에 학교를 다닌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약해진 건 사실이거든요. 중고등학교에서. 네. 그러니까 뭐 어느 시대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음. 그건 제가 강의를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강의를 한 90년대 후반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뭐 이런 그러니까 일반 대학도 있고 뭐 방송대 같은 데 대학도 있고요. 그때는 처음에 물어봤어요. 수업을 들어가면은 저기 세계사 배우신 분들 있죠라고 물어보면 그때는 또 제가 처음 강의할 땐 저보다 연배가 높으셨으니까 방송대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이 손을 드셨어요. 요즘은 안 물어봐요. 거의 없기 때문에. 세계사는 거의 고등학교에서 고사 상태예요. 대부분의 세계사는 대항해 시대 게임하면서 배우죠. 여기서 네. 말하는 세계사는 동양사예요, 서양사예요? 전부 다요. 전부 다. 저희 때 세계사 교과서 있었거든요. 동서양사 다 막론하는. 네네네. 근데 그 과목 자체가 거의 고사된 상태더라고요. 하긴 저도 저 고등학교 때가 세계사가 선택 과목이어서는 세계사 선택을 안 했었어요. 그렇죠. 대부분 안 하죠. 이걸 다 외워서 내가 시험을 보려고 생각을 하니까. 그쵸. 저희 때도 대학 시험엔 선택이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그걸 한번 1년 좀 배우고 나서 선택을 했었으니까 선택한 예. 친구들도 많았고 국사는 좀 심하다 싶게 시켰죠. 그때는. 예. 왜냐하면 학력고사는 국사와 국민윤리가 25점이었으니까요. 아. 그리고 국사에 주관식 문제도 있어서 심지어 뭐 너는 영조시대 살고 있는 농민이다. 땅이 몇 결 있다. 세금 얼마 내니? 진짜? 이런 거 문제 나왔었어요. 그럼 방정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어떤 그 세금 법안이 돌아가고 있었고 그게 얼마고 이런 걸 다 알라고 욕을 했던 거죠. 이 시대가 가장 최고. 왜냐면은 저 중학교 때만 해도 학력고사 준비했잖아요. 학력고사 그쵸. 하다가 대학 딱 들어갔더니 야, 니 이제 수능이랑 본고사로 바꿀 거야. 그래서 막 바꾸더니 저희 딱 끝나니까 본고사 폐지하고서는 수능으로 가자. 이렇게 400점 다 바뀌었죠. 가장 불운한 9496학번. 맞아요. 제 동생들이 그 연배여가지고 최악이야. 그러면 눈 뜨면 바뀌는 시대였죠. 그러면 교양의 측면에서는 국사랑 세계사 중에서 뭔가를 봐야 된다면 세계사 쪽이 더 낫지 않나요, 솔직히? 지역적인 역사니까 국사는.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는 부분들은 확실히 그다음에 세계사 같은 경우는 연결시킬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네네. 여행, 영화, 네, 뭐 네, 드라마 네. 이러니까 재미있게 공부한다는 측면에서는 세계사를 좋아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0번 질문을 봤어요. 역사 단위로 약간 저는 시점을 이 질문이 제일 어려웠는데요. 아, 그래요? 이건 뭔가 미래학자와 부동산과 이런 걸 다 알아야 도시까지. 그러니까 글쎄요. 이거를 질문 생각했을 때 생각했던 게 그냥 요즘 그 IS 등등해서 그냥 중앙아시아 쪽이 지금 계속 그렇죠. 예, 네, 좀- 실제로 아무튼 난민이 발생하고 네네네. 전시 상황이 있는 지역이 제일 불안한 거죠. 이러니 저러니 해도. 네.
와 질문이 되게 어렵네요 이거. 네, 그 다음 질문들은 거의 결국 장난 보면 아니에요. 박정희 이거 누가 양날의 썼어 선택 이거 누구야? 저도 아니 이건 어떻게 하셨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일단 이건 누가 쓰신 거예요? 그것보다 번역이면 외국 사람이 썼다는 네. 얘기잖아요. 이 책 재밌는 책인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한국 그 저자가 한국 분인데 예. 호주 이민을 가신 분이에요. 참 네. 한국에서 쓰면은 이제 일 터지니까. 아니, 근데 호주에서 그렇긴 한데 재밌는 호주에서 역사. 네네. 이분 말씀 제가 자세히 안 여쭤봤는데 이분 말씀으로는 유신 때문에 옮겨 가셨대요.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싫어서? 살기가 어려워서. 어려워서. 예, 무슨 문제가 있어서 네. 옮겨 가셨는데 이제 거기서 뭐 아마 결혼도 하시고 연배가 좀 있으신 학교를 다니시고 하면서 하니까 한국 사실은 외국에서 공부를 하면은 좀 한국 학생들이 그나마 유리한 게 동양권이라든가 그쵸, 한국 예.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아마 정치학 쪽 논문인데 그런 쪽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찾아보니까 박정희에 대한 논문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쓸 수가 네. 없죠. 신에 대해 무슨 논문이 필요합니까? 종교인데. 아니 외국에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써보겠다라고 하고 근데 사실 이 책 자체의 뉘앙스는 아주 부정적이지만 않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감정이 풍부하신 분인데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내가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분해서 울었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자기가 개인적인 감정은 안 좋은데 네네, 공이 뭐. 있는 건 맞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 책 양날의 칼날 선택이라는 제목은 한국에서 지은 건데 원제가 뭔가요? 원제는 뭐예요? 원제가 뭔가? 언제 뭐였더라? 원제는 아무튼 양날의 선택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예. 아. 그냥 박정희라는 이름이 들어가 하는데 저도 이게 오래된 책이라 네. 근 10년 전이어가지고 가물가물하는데 뉘앙스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박정희 중공업 정책의 네네네. 어떤 그런 효율성을 찬양을 하면서 박정희 정치 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이다 사람들이. 네네네. 그래서 그게 양날이라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이분의 결론은 박정희가 그런 식으로 어떤 상명하복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중공업 발전을 밀어붙이는 게 가능했던 거지. 그거를 그렇게 분리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게 이분의 결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의 과라고 일컬어지던 정치적 경직성이 있었어야지 그런 식의 강한 경제 정책이 그렇죠. 가능했다는 예. 말씀이신 거죠. 근데 그 부분도 논란은 있지 않나요? 이 사람이 했어야 꼭 중공업이 발전을 했을까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그러니까 말씀대로라면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성공했는데 이 사람 박정희였어야 하는 질문이신 거죠, 그러면. 네,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아닌 원래 누구였죠? 그 5.16이잖아요. 4.19 때 된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장면? 그 시각한 사람 누구죠? 5.16 최규하? 갑자기 장면. 예. 가물가물하니까 그분이 그냥 대통령을 그냥 했었다고 가정하면은 중공업 드라이브가 안 걸려서 오래 걸렸을 것인지는 뭐 어차피 다 이프니까 이거는. 이프긴 하죠. 그러니까 압축 성장이 됐냐 이 안 책을 됐냐. 번역한 계기가 뭐였어요? 사실은 번역자들 중에서 책을 골라서 하시는 아마 조진석 기자님은 계시면은 네. 하시는 것 같던데. 의뢰받아. 예, 보통 의뢰를 의뢰고 받아서. 이 책을 그 출판한 데가 좀 네. 학술서적으로 되게 오래된 일조각이라는 출판사예요. 네. 그러니까 사장님을 제가 알고요. 그리고 예.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이 책이 사실 잘못 번역이 나오면 마치 그런 찬양서처럼 나올 위험성이 많이 있으니까 네네네. 어떤 학술서로 그렇게 포지션을 하고 싶고 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번역자를 구했는데 이제 제가 그렇게 음. 연결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출판사를 믿고 번역한 부분이 커요. 그리고 10년 전에 이런 책이 나왔으면 되게 시대 분위기랑 안 맞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지금보단 나았던 것 같은데요. 지금보다, 지금이 더 민감한 부분이 되는 그쵸. 거고. 지금은 예. 거의 성경을 번역하는 예.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이 책을 번역하시는 개인적으로도 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셨나요? 글쎄요. 저는 원래도 뭐 정말 제가 이 사람을 두 번 보기도 싫어라고 생각을 했다면 아무리 네. 번역을 안 맡았을 거고 이렇게도 볼 수는 있구나 정도의 생각이었지. 그렇게 뭐 이 책 때문에 뭐 나도 생각이 바뀌었다. 나도 울면서 회개하고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울면서 회개하게 되면 종교인 거고 그렇죠. 그냥 그렇게 이제 되면 좋은 거죠. 애초부터 공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어느 만큼 인정을 하느냐의 네. 문제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바뀌었다고 어렵게 하기 힘든데 사실은 그 평가 자체가 지금의 정치와 분리가 안 되니까 맞아요. 오히려 예.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예. 22, 23은 너무 이게 그쵸. 좋은이라는 단어에 정의가 안 되잖아요. 이거. 그럼 누구한테 좋은 건데? 박 그러니까. 전 대통령의 공이 확실하게 있었다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22번 같은 경우는. 그 책의 내용이 어, 본인의 의견이 그러니까 본인의 의견이. 의견인지. 예. 21번은 그런 질문은 아니잖아요. 본인이 22. 22도 글쎄 이거는 대답하기가 좀 네, 어려운 질문이죠. 질문인데 네.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세월이 지나도 카이사르는 좋은 지도자였을까요? 아우구스투스는? 이라고 하면 다 의견이 다르실 거예요. 네.
이 질문하신 분 아직 안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기자가 이렇게 책임 회피하고 싶네요 지금. 아무튼 예, 그래서 그럼 25번 블로그에서 암살 리뷰를 쓰신 거를 인상적으로 인상적으로 읽고 읽은 사람이 계시죠. 안 오고 있죠. 네. 이 영화에 대해서 역사학도로서 해석을 조금 더 해주신다면 혹시 근데 들으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안 읽으셨을 테니까 이제 암살 리뷰는 사실은 뭐 너무나 많이 본 영화고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더 느낀 감정은 그거였죠. 저는 이 시기 그 독립운동 사료를 번역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예, 그것도 이제 뭐 정부 프로젝트란 프로젝트였는데, 어느 나라 말로 된 사료였어요? 그러니까 영어죠. 영어. 예,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문서로 해서 이렇게 시중에 파는 책은 아닌데 예. 낸 책들이 있거든요. 그 영어를 누가 썼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이나 영국에 있는 문서들을 국사편찬위원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과 관련된 문서들을. 그럼 미국이나 영국 중에서 한국 독립운동에 관련된 거를 썼던 사람들의 그렇죠. 자료인 그 건가요? 공식 문서예요. 이런 식으로 내용이 보통 뭐 그 충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의 문서죠.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이 본국이라든가 혹은 뭐 비슷한 그 얘가 영국이나 이런 데다가 보내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보통 뭐 그 조소왕 그 당시에 임정 외무부장이 네네. 많이 등장을 하세요. 근데 편지의 이야기가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항상 소위 예. 조소왕이란 자가 찾아왔다. 예. 얘는 이 사람 모르니까 예. 그러면서 자기 말로는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무부장이란다. 네네. 넌 얘 아니? 뭐 이런 식의 뉘앙스예요. 그래갖고 이런 식의 뉘앙스. 이 사람이 뭐라 하는데 대체 이 말을 얼마나 받아들여야 될지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게 어떤 조직인지 얘네가 한국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예. 뭐 알면 알려달라. 이런 식의 이제 문서들이 계속 오가는 거죠. 그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모르겠다. 근데 결론이 거의 다 그거예요. 무시하자예요. 아, 마음이 아프죠. 그런 거 보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정부 조직은 아니었던 거네요. 그렇죠. 저희가 그때 인정을 받았으면 정말 뭐 그 드골의 자유프랑스 같은 그런 위치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쪽도 인정을 해준다고 해도 얘네가 누구니까 얘네를 지지한 사람 얼마나 되는지 국내 기반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게 검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대국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를 그렇게 강대국 입장에서 보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니까 그쵸, 마음이 예. 아픈 거죠. 그렇게 아무튼 노력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 문서 뭐 일종의 선언문 같은 거 만들어서 이제 거기 보내고 그다음에 심지어 우리 일본과 싸울 수 있다. 정말 잘 싸울 수 있다. 예. 우리 일본말도 잘하고 예. 뭐도 알고 뭐도 안다. 이렇게 제시를 하지만은 거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대사관에 계속 찾아가서 뭔가 국제사회적인 도움을 구하려던 한국 사람들이 있었던 그렇죠. 거예요? 임시정부는 실제로 그런 활동을 열심히 했던 정부였고 근데 그런 거는 사실 거의 많이 안 알려져 있잖아요. 많이 안 알려져 있고 암살 같은 걸 보면 사람들이 저 염석진 같은 저런 인간들만 어쩌고 하니까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제 뭐 부정적으로 소위 그 헬조선 뉘앙스로 가자면 저런이 한국이 안 됐지 제가 저렇게 잘 살았으니까라고 하는 건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죠 암살 나서고 죽고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물론 어느 쪽이 더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에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전통을 이어받아 이렇게 시작하죠. 그 헌법을 근데 이제 또 그 임시정부의 전통이 과연 이어졌는지가 이제 문제긴 한데. 그래서 요즘 문제되는 게 건국절 하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군복절을.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전통은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건국절은 8월 15일이 아니에요? 1945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잡자는 거니까 그 앞에 활동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은 미미하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싸움박질 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상하이에 갔을 때 한번 그 책을 한번 봤었는데 그 상하이에 아직 건물들이 옛날 건물들이 크게 남아 있는데 그 입주사들의 면면을 기록으로 그냥 남겨놓은 책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는 거기 강가에 있는 그 건물들이요. 맞아요. 그런 책이 있구나. 책이 있어요. 근데 엄청 그냥 사료 같은 책이에요. 목록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인덱싱을 해가지고 보다 보니까 그때 코리안 템포러리 뭐 해가지고 정부가 정말 어딘가에 건물에 입주돼 있었던 주소가 나오는 거예요. 상하이 임시정부정 건물은 거기 신천지 바로 근처에 있어요. 맞아요. 근데 되게 짠했던 게 그러니까 말이 정부지 그냥 뭐 오피스텔 302호 약간 뭐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냥. 거기 너무 마음 아프지 않아요? 뭐 그래서 참 작았구나 싶은. 참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거기도 건물주가 계셨을 것이고 그렇죠. 집세를 안 받을 일이 없었을 것인데 그거를 사실은 재원을 만들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어떤 기부금이나 이런 거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옹색해질 수밖에 그쵸, 예.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옆에 있던 옆방에 있던 막 거기 단체들은 뭐 상하이 영국 배구 동호회 뭐 이런 그런 방들이랑 그쵸, 다 예. 같이 뭐 그래서 되게 그런 거였구나 싶어요. 그러니까 역시 그런 활동도 그 수저들이 나서서 해줘야 돼. 그럼요. 체계바라처럼. 그럼 돈 없으면 자금 있어야 돼. 돈 없으면 음. 힘들어. 이시영가 이혜영가 거기가 그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엄청난 재산을 다 재산을 예, 다 해외로 옮기고 거의 하나도 남지 않은 어. 그러니까 그런 노블리스 오블리제도 많지 않지만 있긴 한 거죠 우리가. 음. 근데 거기도 또 지금 또 민감한 게 그 자손이 정치를 하시기 때문에 아. 누구였죠? 이종걸 의원. 아 맞다 맞다. 예. 맞아. 예. 그 세종만. 심지어 그 전에 그분 사촌형은 이종찬 의원인가 옛날에 그 민정당 쪽 예, 인물이에요. 예. 예. 이종찬 국정원장 하시던 분 맞아요. 아니에요? 예. 그 김대중 네네. 진짜 예. 역사에 대해 공부하고 싶은 애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책 딱 한 권만 고른다면. 딱 한 권 베스트 워스트 이런 게 되게 어려운 그렇죠. 예. 질문이고 사실은 맞아요, 지양하고 싶은 예, 질문이긴 맞아요, 한데요. 딱 한 권은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세상이 좋아진 부분이 있다면 훨씬 모든 걸 다 구하기가 쉽고 네. 그다음에 원사료의 접근성이 되게 좋아졌어요 예전보다. 맞아요, 예. 온라인상으로 조선왕조 실록을 다 찾아볼 수 있고 아, 네. 예. 그다음에 뭐 어지간한 서양 고전에 해당하는 것들도 번역이 여러 버전이 나와 있는 시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원사료를 읽을 수 있는 내가 해석본이 아니라 원사료를 읽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가 된 거죠. 역사를 네네. 공부하고자 하는 네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로마 제국 쇠망산 정말 좋은 책이에요. 그게 워낙 오래된 책이기도 하고요. 예. 기본 본인의 어떤 시선이 뚜렷해서 고전이죠. 예. 고전이 100%다 좋은 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사람마다 느낌 다르겠지만은 예. 참고할 만한 책인 건 분명하고요. 좋아하세요 그 책을? 이렇게 좋아하세요?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아, 안 좋아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고전인데? 글쎄요. 일단 그 완독 자체가 힘들지 않으세요? 맞아 너무 두꺼워요. 예. 예. 그러니까 음. 조금 너무 딱딱해서 사실은 사람들에게 권했다가는 로마사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포감을 느낄 것 같아서 네. 잘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로마인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로마인 이야기. 로마인 이야기가 소위 굉장히 목적 지향성인 역사잖아요. 시온 아담이 본인이 일본 우익적인 네, 성향을 네, 가지고 네. 있고 사실 이거는 뭐 그 옛날에 아주 고대 역사를 쓴 사람들도 로마를 쓸 때 네. 얘네가 왜 이렇게 잘 나가지? 왜 이렇게 잘 나갔지? 네. 사실 이걸 그냥 계속 보이고 있는 거고 이 책은 정확히 말하면 역사책이라고 보기 이라고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쵸, 본인도 예. 역사평설이라는 이상한 단어를 예. 만들기도 했었고 근데 이게 이제 소위 뭔가 되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분명해 보이는 거죠. 로마는 이래서 잘 나갔다. 네. 카이사는 이래서 좋은 사람이다. 이런 네. 거를 얘기를 하니까 어떤 가독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너무 지나치게 한국에서 잘 팔린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네. 근데 그동안 뭐라고 말하기도 어려웠던 게 그럼 이거 말고 뭐 읽으면 돼요라고 했을 때 또 네네. 권하기가 어려웠 할 그만큼 만한 책이 많이 안 대중서가 나왔던 것도 예. 사실이고요. 근데 최근에는 뭐 번역사가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예. 선생님께서 로마에 대해서 매력을 느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세요? 뭔가 정리한다면 내가 이래서 로마를 했구나 싶은. 상대적으로 뭐 어떤 고대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일단은 그리스보다는 로마가 어떤 자료나 이런 데 있어가지고 조금 더 접근하기 쉬운 부분도 있었고요. 아, 네. 예. 그것도 있었고 뭐 고대식 그래서 고대 시기 중에서는 이제 굉장히 좀 다양하게 뭐 이쪽 부분도 볼 수 있고 저는 석사 때는 가족사가 주제였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사요? 예, 로마 가족사. 그 시기는 또 좀 그게 그 서구에서 연구가 많이 되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가족사라 하면 어떤 말 그대로 어떤 로마 가족 내에서의 정확한 논문 제목이 로마 가족 내의 부모 자녀 관계였어요. 그런 걸 연구할 정도로도 자료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파탄적인 자료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박사에서 계속 확인이 이제 무리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그때는 서구에서 이제 가족사가 연구가 많이 되던 때여가지고 네네네. 그 이제 어떤 그 세컨 2차적으로 참고할 만한 자료가 많이 나왔던 시기였거든요. 네네. 그때가 그래서 이제 뭐 석사 논문 정도로 꾸릴 자료는 나왔었고 그때 또 한참 국내에서도 그쪽 관련 논문이 좀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고대사 중에서는 좀 다양하게 접근할 여지가 있는 다양한 예, 접근의 부분이죠. 역사 좋아하세요, 변호사님은?
말씀드릴 때 제가 아는 역사 레벨은 신장의 야망과 대항해 시대 수준이라. 신장의 야망이 노부나가의 야망. 노부나가. 저는 요즘 들어서 그 니얼 퍼거슨이라는 역사학자 책을 재밌게 읽고 있어요. 그런 책. 대항해 시대 잘 하시면 이것저것 그 당시에 중요한 요소는 다 나올 텐데요. 그래도 그렇죠. 맞아요. 저도 네. 대항해 시대 열심히. 저는 그래서 쓸데없는 도시 이름만 알고 막 세우타 이런 거 누가 알아? 세우타. 무조건 일단 세우타는 잡고 가야. 세우타 잡아야 돼요. 네. 카보베르데 알렉산드리아. 예. 이런 데 가가지고 맨날 암시장 가가지고 저는 그래서 기사하고. 그 선택 과목도 3개 지리했었어요. 대항해 시대 음.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나는 그 뭐지 우리 무슨 부도 있잖아요. 지도 같은 그려진 거 이거 보면서 음. 어떻게 막 위도 찾아서 가야 되잖아요. 세계부도 맞아. 와나 그거 보면서 갔었어. 대항해 시대 온라인까지 하셨어요? 온라인 안 했어요 저는. 온라인 너무 어렵더라고요. 옛날 얘기니까. 대항해 시대를 뭐지? 아세요, 오늘? 알죠. 게임? 저도 남동생들도 있었고 아, 하니까. 네. 저는 그걸 MSX로 했다니까. 그 옛날에. 그때 뭐 정말 뭐 프린세스 메이커 이런 오라가던 맞아요. 시기잖아요. 예, 맞아요. 예. 프린세스 메이커도 훌륭한 되게 게임. 오랜만이네요. 엘프였나요, 프린세스 메이커? 아 그건 동급생. 아, 가이낙스 프린세스 메이커. 알겠습니다. 아 이분이 예, 취향이 그쪽이셔. 아니. 그래서 축구 얘기로 넘어가면요. 좋아하는 축구팀 선수, 감독 뭐 이런 어디 좋아하세요? 아 저는 수원 이탈리아. 삼성. 수원 삼성. 예. 왜요? 제가 사실 2002년 월드컵으로 축구에 입문한 케이스인데요. 네네.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2004, 5년, 4년쯤까지는 그 국가대표팀 팬이었던 것 같아요. 네. K리그를 되게 열심히 보는데 이게 어떤 대표팀의 풀로서 보는 거죠. 이제 네, 그러니까 네, 네, 네. 쟤 잘하는데 그러면 이제 뭐 음. 그러면서 선호하는 팀들이 있었는데 뭐 그렇게 또 이 팀이 내 팀이구나 이런 건 없었는데 한 2005년 즈음에 수원에 이제 그런 2002년 멤버들이 많이 들어왔었고 아, 네네. 그러면서 또 수도권이니까 가깝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수원 경기를 중점적으로 보기 시작을 한 거죠. 가서 보시기도 하고. 네, 그럼요. 제가 98년까지 수원 삼성 서포터였어. 아, 진짜? 네. 오. 딱 그 김호 감독이 한국에 거의 처음으로 사사이 동원해가지고 축구 되게 좋. 바꿔나 막 원톱 쓰고 있고 막 오. 김진우가 중간에서 막 미드 보고. 그때 수원 진짜 팬이셨으면 옛날 요즘이 좀 볼만하실 텐데 그때 멤버들이 지금 요즘은 다 안 봐. 요즘은 다 그냥 감독하자. 요즘은 안 봐요. 벤치에 올라 들어와 있는 김호 상태여가지고 감독이 떠나신 이후로 안 보게 됐어요. 김호 감독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야인이죠. 야인. 그분이 약간 축구계에서도 좀 비주류. 그렇죠, 맞아요. 네. 뭐 대전 감독도 하시고 하다가 아마 네, 지금은 그렇죠. 연배가 워낙 또 네, 네, 연세도 있으시고. 지금 그럼 수원 감독이 서정원 감독이에요? 네, 서정환 감독이죠. 몇 위예요? 2위요. 아, 2위. 예, 전북이랑 얼마 차이나요? 좀 납니다. 아, 저희가 마의 저건 차이라고. 전북은 전북이 지면 좀 이기면 좋잖아요. 그날이라도 그쵸. 다음에 지더라도 그러지를 못해요. 세인트루이스 피츠버그 정도 했죠. 전북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요즘. 전북이 잘하죠 요새. 한국은 왜 잘하나요? 지원이 일단 크대요. 한국은 탄이 좁으니까 모기업 지원이 그쵸. 많이 좌우하는데요. 수원은 이제 사실은 삼성전자가 아니고 제일기획으로 팀 소속이 넘어가면서 아, 그래요? 예, 네 넘어갔어요. 아, 언제요? 2, 3년 됐어요? 됐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서정환 감독 제일기획? 보고는 거의 제일기획이었을 아마 거예요. 선수 수급 능력은 일단 전북이 더 예. 좋을 그러게, 거고. 예. 한국은 뭐 현대. 현대. 현대차. 근데 뭐 감독의 수준도 그쵸, 딱히, 예. 예, 한 팀에서 오를 수도 없고. 지금 멤버도 좋잖아요. 지금 전북이. 전북은 멤버가 좋죠. 예. 그리고 뭐 박구현, 에두 같은 선수가 잠깐 있다가도 이정료를 안겨주고 가는 이런 좋은 시기니까. 우리나라 축구만 보세요. 네, 저는 가서 보는 거에 아, 베이스라서 가서. 아. TV로는 많이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건강한 팬이신데. 전 백세주 빨면서 봤는데 등에 진짜로 이렇게 소주팩 몰래 넣어가지고 가가지고 친구랑 둘이 요즘도 많이 그럴걸요. 그쪽은 아마 저는 거기선 잘 안 보여가지고 이제 W석 본부석 근처에서 보는데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해도 그 있잖아요. 울산이 엄청 라이벌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맞아요. 김현석, 예, 예. 송주석 있고 나중에 울산의 차범 감독 계실 때인가요 그때가? 그때 감독 차범근이 난 그래갖고 제가 막 거기서 막 김현석, 송주석한테 진짜 그 왜 야려놓고 그러다가 송주석 진짜 관중석 쪽에 떠 걸어와가지고 막 숨고 막 이래. 막 그 왜 안정환 그 올라왔다 예, 그랬죠. 진짜 예. 그런 식. 그러니까 저 그 현장에 있었어요. 패드립을 아, 진짜요? 예, 안정환이 그 난리 났던 현장. 그거 이군 경기. 그 이군 경기에 가 그땐 제가 있었어요. 이군 경기까지 볼 때여가지고요. 되게 네. 되게 세시구나. 저 그것 때문에 갔었던 것 같은데 제가 갑자기 사고 터졌다고. 제가 2010 차범근 감독님 저는 차범근 감독님 수원이 제 팀이어서 아, 네네. 그때까지는 정말 열심히 봤고요. 거의 뭐 팀이 1년에 50경기 하면은 뭐 45경기 보는 가서. 네 가서. 가서 나머지는 이제 뭐 중계를 보든가 인터넷을 보든가 이런 상태였고요. 지금은 뭐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지만 여전히 VIP 티켓을 사고 시즌 산다. 네, 시즌권을 사죠. 한국어 시즌권이 얼마예요?
별로 비싸지 않았던 것 수원은 같아요. 30만 원이요. 30만 원. 그러니까 제가 사는 거는 5장에 묶여 있는 아. 티켓인데 그렇게 해서 150만 원이니까 인당 30만 원이죠. 축구의 매력이 뭐예요? 축구의 매력은 원래 사실 저는 원래 이건 역사랑 관련된 스토리를 되게 좋아해요. 예. 지금도 스토리를 되게 좋아해서 드라마는 안 보는데 새 드라마가 올라온 가서 신호분 읽어요. 아, 네네네. 등장인물 소개 이런 건 읽는데요. 2002년이 그런 의미에서 좋았던 게 온갖 선수한테 스토리를 다 부여를 했었잖아요. 아 맞아요. 얘가 예. 이렇게 고생을 했고 예. 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선수를 단순히 뛰는 존재가 아니라 제가 어떤 인격으로 봤기 때문에 재미가 캐릭터가 있어졌- 된 예, 거구나. 그런 캐릭터가 예. 된 거였죠. 그리고 보다 보니까 또 다른 캐릭터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쵸, 예. 예. 그렇게 되다 보니 그리고 사실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축구가 제일 정직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직접 관전을 가면 제가 열심히 뛰는지 네네. 제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게 왜 어떤 매체에 의한 가공이 보통 다른 분야들은 많이 되는데 네네네. 스포츠가 그게 제일 약한 분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매력이 있죠. KBS 청춘 FC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 네, 맞습니다. 이것도 좋아하시는 스토리랑 그렇죠. 캐릭터가 스토리가 있는,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뭐 쟤들 중에 누가 하나 취직을 해야 될 텐데 이러고 보고 수원이 약간 이 삘이었어. 처음에 창단될 때 아마추어 박거나 아. 이런 선수 다 이랜드 뛰다가 온 선수. 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다른 팀 2군 모아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싹 셋업을 해놓으니까 괜찮게 되게 되는 당시에 그때는 엄청 포메이션을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한국도 사사이를 해야 무슨 사사이가 신에 계시. 근데 수원이 거의 처음으로 한국의 K리그에서 사사이 썼단 말이에요. 진짜 이렇게 풀백 쭉 올라오고 옛날 그전에 그냥 3백에 이쪽 윙백 올라오고 네. 3, 5, 2, 3, 4, 2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그게 유럽 축구를 가장 비슷하게 흉내냈던 게 그때 그때가 수원이었어요. 그리고 멤버가 그때는 별로 이렇게 대표팀에 가는 멤버가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랬을 96, 거예요. 97 이때는 대표팀 가는 멤버는 거의 울산이랑 포항에서 나와요. 울산 포항. 그치. 대우 대우. 그쪽에서 네. 나오고 네. 삼성, 수원 삼성 그때만 해도 대표팀에 가는 선수가 거의 별로 없었던 것 바꿔라도 같아요. 가끔 네. 갔다가 금방 이제 빠니까 테스트용으로만 갔다가 금방 박건아가 나오고. 그렇게 국대 많이 가지 않았어요. 많이 가지 않았죠. 예. 근데 그 당시 팬한테 수원 삼성 팬한테 박건아가 거의 그냥 메시요. 그렇죠. 그런 선수들이 우리한테는 항상 막 시기마다 있어요. 윤성효, 김진우 이런 선수 훨씬 중요해요. 그러면 그때가 데니스 그리고 고종수 있을 때가 언제예요? 그럼? 그 시기예요. 시기죠. 네. 그 시기. 네. 지금 그 사람들이 다 코치로 와 있잖아요. 고종수. 고종수가 그다음에, 지금 예, 수원 코치예요? 예. 전 데니스를 좋아했는데 고대로 트리오에 그치 그대로. 로가 누구예요? 산드로. 산드로. 네. 그러니까 그대로 산드로가 이전- 후에 살이 참 많이 쪄서 K리그에 왔다가 그대로 이전이 사실 근데 사실 또 수원 삼성은 아, 폼이 수원 그러니까 삼성 다운. 예, 매력이 좀 있어 음. 팀이. 그래갖고 그때 김주성 선수가 그 누구지? 데니스 목 밟았을 때 아. 진짜 뒤집을 뻔했다. 이거는 사실 저도 잘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는 축구란 렌즈를 통해 한국사를 진단한다면 진단한다면 역시 어떤 대표팀과 관련된 걸 텐데 근데 뭐 사실 또 한국 사람 대다수의 냄비 근성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게 그쵸, 축구기도 예. 하잖아요. 잘하면 굉장히 끔찍하게 네. 취황하고 또 좀 조금 못하면 하고 이틀 만에 막 그냥 이틀 만에 주말에 손흥민 썬더랜드랑 할 때 삽질하니까 그냥 막 댓글 날아오다가 그쵸. 어제 유로파 두 골 넣었다고. 두골 넣으니까 음. 갑자기 막 손느님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참 어떻게 보면 귀엽기도 하긴 한 건데 하긴 예. 당하는 쪽이 되면 힘들겠죠. 저는 사실 처음 수원 경기를 보기 시작할 때가 수원이 좀 2004년 우승했었고 네. 2005년은 되게 죽을 쓰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2006년도 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2008년에 우승했었는데 지는 경기를 볼 때가 사실 이건 대표팀에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요. 지는 경기를 볼 때 내가 이 팀을 정말 좋아하지 않는지를 알게 되죠. 네. 그렇죠. 네. 왜요? 졌는데도 너무 애틋한 거예요. 쟤네가 저렇게 고생을 했는데. 제가 아스날 볼 때마다 아주 그냥 땅을 칩니다. 그래서 저도 며칠 전에 되게 봤어요. 뭘요? 졌잖아요. 챔피언스리그. 아 아스날이요? 예, 되게 약팀한테 원정 가서 졌거든요. 그럼 분하죠. 바보같이 해서 네. 졌거든요. 아 지루는 안 될 것 안 같아요. 되겠어 진짜. 그래서 이거는 좀 재밌겠네. 이 세상에 만족하시나요? 글쎄요. 만족의 정의부터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만족의 정의부터 해야 되는 거죠. 진짜. 그럼 불만족하시나요? 그러면? 만족하는 부분과 불만족하는 부분을 뭐 골라서 두세 개 정도를 음. 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러게요. 이게 가능할까? 만족하세요? 저요? 본인이 예시를 그러게요. 들으시면 답변하시기 편하겠네요. 만족 불만족을 나눈다면은 만족에 가까운 것 같고요. 저는 그리고 이게 막 내가 지금 좋고 이래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 저는 불만족할 자격이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위생과 치안이 그렇죠. 보장된 사회에서 거기 뭐 물도 깨끗한 물도 나오고 약간 이런 데서 살고 있는데 뭔가 물론 이제 더 여러 가지로 나아져야 될 약한 사람의 권리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뭐 물론 개선돼야 되는 게 있겠지만은 제가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저는 뭐 그냥 따뜻한 이불 덮고 자고 있으니까 제가 막 개인적인 레벨로 나는 이 세상에 만족할 수 없다라고 말할 자격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뭔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뭐 분명히 뭐 불완전한 부분이 있고 안 된 부분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전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고 네네. 그로 인한 문제들도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가 이제 큰 문제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자꾸 이제 기록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PC가 일반이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논문을 쓰니까 계속 가서 이제 그 교수님의 체크를 받고 고치잖아요. 고치다가 물어봤어요 선배들한테 그때 박사 과정 하시는 분들한테 그럼 이거 컴퓨터 쓰시기 전에는 논문 고치면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다시 필사해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친구까지 동원해서 그때 정말 좋은 세상에 살고 있구나 우리는. 진짜. 예. 요즘은 뭐 논문 각주도 달아주는 프로그램 있다면서요. 진짜? 네, 이것도 어떻게 하면 뭐 맥에 있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알아서 이렇게 하면 각주가 싹싹 달린대요. 아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원고를 쓸 때 진짜 느끼는 게 이제 원고가 긴 원고를 쓸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문단 단위로 나뉘다 보니까 이거를 워드에선 그게 너무 쉽잖아요. 한 문단 잘라가지고 뒤로 그쵸, 보내고 예, 약간 예. 근데 내가 이거를 원고지로 쓸 때만 생각해도 이건 안 되는 기술적으로 거의 엄청 난이도가 높은 일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길이 길어지면은 이게 글을 많이 써보셨으니까 알겠지만은 내가 쓰는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동사가 네네. 반복이 맞아요. 되면 글이 네, 지루해질 그렇죠. 때가 네. 있잖아요. 한 문장에 같은 단어 네, 두 번 네. 들어가는 뭐가 거. 좋다, 뭐가 좋다, 뭐가 좋다. 근데 네. 요즘은 그거를 걸러내는 거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검색해가지고 네. 근데 이것도 내가 만약에 원고지 수준에서 했다 그러면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 그래서 옛날에는 신문사의 교정 쪽 편집 담당들이 엄청 파워가 세잖아요. 그걸 다 보니까. 그렇지. 그런 식의. 그러니까 근데 것들이, 이제 그런 게 이게 쉽게 되면서 그냥 걔들은 헤드라인 다는 그렇죠. 일로 이제 하고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또 그런 장점이 있는데 한 번 틀리면 계속 무한 반복되어 버리고 맞아요. 예. 애들 레포트 거둘 때 끊임없이 카피 앤 페이스트를 신경을 써야 되고요. 또 그런 문제점이 심사를 하시는 생기죠. 입장에서는 네, 네. 티가 안 나는 표절작도 있어요? 티가 안 나는 표절작은 저는 그래서 아예 사실은 카피 앤 페이스트를 가급적 못하게 하는 쪽으로 차라리 방향을 잡았어요. 처음에 책 읽고 쓰라고 했다가 정말 예. 식겁을 해서요. 예. 아니 얘네가 내가 모를 줄 알았나 싶어서 아예 이제 본인 생각이 들어가는 쪽으로 하고 심지어 학기별로 조금씩 바꾸죠. 그러니까 같은 주제라고 해도 이번 학기는 일기를 써봐라고 했으면은 다음 학기에는 그럼 법정에서의 뭐 이렇게 마지막 변론문을 써봐 이런 식으로 장르를 바꾸는. 네 어떻게든 뭔가 지가 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게 바꾸느라 고민을 하는 게 나중에 받았을 때 이게 카피 앤 페이스트인가 하고 찾는 것보다는 차라리 더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시험 룰을 조금씩 바꾸시는. 내가 과제물의 룰을 이제 가급적 카피 앤 페이스트를 못하게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5년 후 본인의 모습을 꿈꿔본다면 뭐가 될까요? 논문을 쓰고요. 예. 당연히 논문을 써야 되고요. 네. 그리고 뭐 지금보다 좀 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되어서 네. 글쎄요. 좀 더 대학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처우가 좋아져서 형편이 나아지면 좋겠죠. 5년 후 본인의 모습을 꿈꿔보신다는 변호사님. 저요? 예. 어떻게 한몫 크게 잡으면은 저는 프로 게임단 하나 운영하고 싶어요. 진짜. 종목 하스스톤으로? 뭐 그건 여러 종목 할 수 있죠. 여러 종목. 네, 저는 뭐 스폰서나 구하러 다닐 테니까. 구단주 그러니까 게임 구단주가 되는 거죠. 단장. 네. GM에 대한 뜻이 좀 있으시나 봐요. 네, 나중에 하다가 안 되면 야구단이나 축구단 단장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저 세이버 매트릭스 아주 좋아해요. 큰 꿈을 이렇게 또 꾸고 계시네요. 아니 큰 꿈은 아니고 뭐 큰 돈 드는 건 아니잖아요. 게임단 같은 건 사실 얼마 들어요? 잘 모르죠. 그러니까 근데 국내는 사실 다 그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 대기업 후원으로 그냥 그쵸, 보죠. 예. 근데 해외는 그냥 네이밍 스폰서, 그쵸, 예. 스폰서지. 어쨌든 자기들끼리 해서 중소기업 돌리는 거잖아요. 음. 자기가 뭐 팀을 구성하던 네. 팀을 이게
팀의 주장이었던 애가 그냥 그 법인 만들어서 네. 대표하고 걔가 그냥 또 스폰 땡겨가지고 계속 돌리고 그런 애들이 롤드컵 나가고 어떻게든 또 스윙 모델이 되더라고. 근데 국내는 전적으로 대기업 다 대기업. 소속해서 그렇죠. 이제 하니까 스베누처럼 신발을 판 다음에 나중에 리그 하나 만드시는 건. 아 소닉 대표는 참 훌륭한 분이시 그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동시대를 살아가는 동세대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안 하셔도 일침 일침이요? 한마디 말고 일침. 근데 사실 지난번 신중대 시대 대담하실 때도 왜 사실 이 우리는 이미 아재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그보다 조금 더 위 연배니까 아마 제 동년배들이 일찍 직장 생활 시작했으면 중간 관리자라든가 아니면 뭐 굳이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요새 뭐 갑질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어떻게든 소비 생활 속에서는 갑이 될 기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과연 당신이 문제 있는 갑이 아닌지 한 번쯤 고민해볼 필요가 있죠. 오늘 슈퍼에 가서 거기는 아줌마 딱딱거리진 않았는지 음식점에 가서 거기는 아가씨 반말하면서 칙칙하진 않았는지 사실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어떤 우리가 분명히 바꿀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제가 좋아하는 그 경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와 바꾸지 못할 것을 참을 수 있는 인내와 그 둘을 구별할 분별을 달라는 그런 경구가 있더라고요. 누가 말한 경고? 아니 성경은 아니고 신학자였어요. 독일 쪽에. 신학자. 예. 그래서 이제 바꿀 수 있는 거라도 바꾸는 노력들을 좀 하면 그렇게 화를 내고 탄식을 할 시간에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그거 왜냐면 같기도 해요. 예. 제가 가장 그 병의 위치에 일했었잖아요. 항공사에서 공항에서 맨날 멱살 잡혀가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당하니까 밖에 나가서 그걸 못하는 콜센터나 이런 데 전화했을 때나 맞아요. 어디 가서 막 이런 걸 네. 못해. 근데 거기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다른 사람은 자기는 여기서 나가니까 현대백화점 가서 그걸 풀어. 이렇게라도 안 풀면 내가 여기서 버틸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그 개인적 차원의 여유인지 아니면은 이게 사회가 그 사람을 점점 빡빡해 하는 건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변호사님 좋아하시는 경구 있어요? 경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좀 훈훈하게 경구 하나씩 얘기하면서. 아 훈훈하게. 예. 제가 그 자소서 쓸 때 가끔 쓰는 표현인데. 예. 그 다 있네. 예.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나가 있어야 헤드라인을 잡기가 좋아. 네. 그 MLB 옛날 투수 중에 크리스티 매튜슨이라고 네, 유명한 네, 네. 그거 있어요. 뭐 성공하면 조금 배울 수 있지만 실패하면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 되게 이렇게 회사들이 이런 표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언론사들은 이걸 다 좋아했어. 이거랑 왜 요기베라가 한 거 하나 더 있잖아요. 또. 끝날 때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이런 거라든가. 그리고 걔 누구야 탐 글래빈 이런 애들. 네. 근데 내 뭐에 대한 야구에 대한 열정은 스피드건에 지키지 않는다. 되게 멋있는 말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언론사는 잘 먹혀요. 야구에 대한 스피드에 찍히지 않는다. 이거 진짜 멋있는 말 아니에요. 이런 거를 제가 은행에 썼다가 서류 다 탈락해요. 이게 또 골라가면 그 회사 업종별로 업종별로 선택을 해야 돼. 선호 어종. 왜냐면 이게 컨셉 잡고 가는 거잖아요. 일단 그쵸. 어느 정도 캐릭터를 잡고 가는 거니까 이제 회사 선택을 경구를 혹시나 근데 써먹으면 효과는 있어요 분명히. 그러게요. 예. 예. 저도 어디지 항공사 지원할 때 뭐 하나 썼었는데 항공 관련 경고 아니었나요? 항공 관련은 아니고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있구나. 항공은 정말 그러네. 뭐 하나 쓰긴 썼어요. 그때 길진 않았는데 하여간 이게 취업 아카데미는 아니니까 그쵸, 예. 예, 있긴 한데 경구를 잘 쓰시면 좋겠네요. 그렇죠. 예. 뭐 있어 보이잖아. 그렇죠. 저는 좋아하는 경구가 노력을 아껴라. 앉을 수 있을 땐 절대 서지 마라. 누울 수 있을 땐 절대 앉지 마라. 저 그거 있어요.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하라. 예. 이 말을 윈스턴 처칠이 했대요. 네, 그래서 노력을 아껴라. 앉을 수 있을 때 절대 서지 마라. 예. 저희가 풀파워를 내야 될 때 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어디 영국의 언론인이 자기가 만난 유명인들에 대한 회고록에서 나왔던 말이에요. 그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게 어린 시절에 그 사람이 기자가 되기 전에 윈스턴 처칠을 잠깐 마주칠 기회가 있어가지고 윈스턴 처칠한테 나한테 한마디만 해달라고 그랬더니 윈스턴 처칠이 그 말을 해서 저는 사실 처음에 그걸 보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이 너무 맞는 말인 거예요. 왜 처칠 본인이 그렇게 되게 인생 초반부터 승승장구한 타입이 아니니까 그쵸, 예. 아마 더 그런 말 할 수가 있었을 그쵸,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나중에 어차피 사는 게 내 생각보다 긴데 지치지 않으려면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아 훈훈하게 훈훈하게 그러니까 네. 나중에 우리 경구나 맨날 마무리 한 마디씩 네. 경구 오늘의- 특집으로 한번 오늘의 경구 해가지고 네. 몇 개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네, 내가 뭐 국금 써먹는 있을 거 거예요 막 그런 게. 막 예. 은하영 전설에 나오는 뭐 음. 대사라든가 나 이거 몇 번씩 치고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분은 저희 신명주 선생님이셨습니다. 역사를 공부하시는데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네.